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남자분들 가슴 만들어 드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남자분들 가슴 근육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최고의 스킬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끊어갖고 제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힙으로 이제 바뀌셨잖아요. 네. 얘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자, 제가 번뜩하면서 느끼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힙으로 이렇게 간 거였었죠. 뭐였냐면 제가 이제 운동선수 생활하면서 무릎 수술을 2번 하고 또 허리 수술도 했어요. 근데 스쿼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스쿼트 자세 자체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도 사용하지만 신경들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스쿼트 할 때 시선을 정면을 봤을 때랑 시선이 밑으로 향했을 때 자극 지점이 달라져요. 허리에 과도하게 장력이 발생해서 통증이 유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허벅지 힘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엉덩이만 힘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똑같은 자세로 앞을 보면서 스쿼트 자세 한번 해보고 밑을 보면서 스쿼트 자세 한번 해보세요. 자극점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서 제가 직접 해보면서 허벅지에 힘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엉덩이에 힘 들어가고 이거를 느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분들은 항상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힙이잖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가 내가 봤을 땐 저거는 힙 운동 하는 게 아니라 허벅지 운동 강화시키는 운동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지고 엉덩이는 진짜 절벽이 됐었던 거죠. 오히려 좋아질 때는 안 좋아지고 허벅지만 두꺼워지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가는 운동법을 개발해내야겠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 전에 저는 이미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힙 운동, 자극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면서 지금도 항상 공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법들도 진화되고 기구들도 계속 진화되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근육의 자극점을 찾았으면은 요새는 그냥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자극점이 그냥 팍팍팍 오는 기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산뜻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 회원은 여자 회원분들이 원했을 때 원하는 몸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조금씩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동작들을 봤었을 때 계속 해보면서 자세를 연구하고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하시다 보니까 네. 아예 포커스를 힙 쪽으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힙이다 보니까 시장성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있고 여자분들이 되게 공감할 건데 여자분들이 나는 엉덩이를 키우고 싶은데 자꾸 허벅지만 힘들어가는데 트레이너분들이 계속 무조건 무게 치면 다 돼.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니거든. 당연히 무게가 치면은 당연히 근육이 근비대 현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허벅지 말고 엉덩이만 키우고 싶다잖아. 근데 왜 자꾸 허벅지만 키우는 거야? 안 돼요. 엉덩이에만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극점을 찾아주는 운동법들을 본인들이 찾아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니까 나는 저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던 것 같아요. 이제 형님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프리랜서였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프리랜서 트레이너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장점은 일단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다만 단점은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 트레이너분들은 똑같잖아요. 10회권을 가진 회원이 있으면 그 회원이 다 소진을 해야지 또 다른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어쨌든 간에 형님이 이제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형님만의 프리랜서로서 수익을 높게 올리는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 후배들한테 조금 조언을 좀 해준다면 이렇게 해야지 프리랜서로서 자신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고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제가 했었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퍼블릭부터 시작해서 직원 팀장 이런 것까지 다 했었고 이제 매니저까지 다 했었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시작하게 된 건데, 프리랜서 시작할 때 그냥 그곳이 내 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이런 센터를 가질 거다.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 프리랜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회원이 없잖아요. 있어 봤자 내가 그 전에 일했었던 데에서 회원들을 끌고 와서
다른 데에서 프리랜서 수업을 하는 거지만 그만큼 내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센터에서 이게 회원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표님들은 회원들이 많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주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너는 그냥 수업만 하고 수업료만 지불해주고 대관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나는 프리랜서니까 청소하지 말아야지, 청소 안 해. 그거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여기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휴지 한 장에 떨어졌어도 이거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 직맨 형님이랑 같이 있었을 때 클린핏에서 그곳에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그 주변에 청담에서 팀장을 하고 있었다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클린핏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새벽 아침에 거의 7시, 8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가서 청소할 거 다 해놓고 빨래 이런 거 제가 다 해놨었어요. 왜냐면 내 거다. 내 회원들 편해야 되니까. 내 회원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내 회원들이 편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회원들을 창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돼서 저는 진짜 솔선수범 그런 걸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힙 운동에 관해서 궁금해 했었으니까 영상이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들 찾아봤었을 테고 그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 또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료들을 보고 잘 가르치는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니까 관심이 생기시고 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셔가지고 저한테 오게 되는 거니까 프리랜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의 장점을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운동법들 그런 거를 만들어서 또는 잘할 수 있는 걸 계속 연구해가지고 어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는 살아남기가 되게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형님 이제 프리랜서 말고 일반적인 이제 트레이너를 준비하는 이 분들한테 트레이너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면 공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조언을 좀 해준다면은 저도 이제 관련 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체육학부를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지식은 솔직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실기론,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론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실기를 준비했었을 때 저는 반대로 실기를 먼저 준비하고 이론을 준비하는 그런 케이스라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만 책에서 본 거 그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봤자 사람들은 절대 몰라요. 책에서 본 그대로 똑같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자극을 그대로 똑같이 느낄 수는 없어요. 절대.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트레이너로서의 자질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형님 말씀은 이제 이론적인 것만 계속 공부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그거에 대해 충분히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경험해보고 그렇죠. 임상도 내보고 그런 다음에 회원한테 적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벤치프레스 하는데 책으로 봤었을 때 뭐 팔꿈치 각도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다 보면은 팔꿈치가 막 위로 가 있을 때도 있고 아래로 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손목이 꺾일 때도 있고 안으로 접힐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자극점이 다르다는 걸 내 몸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기가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먼저 몸으로 일깨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거는 무조건. 그럼 이제 형님도 어쨌든 트레이너 되게 오래 했잖아요. 형님이 이렇게 트레이너란 직업에 대해서 오래 할 수 있는 형님만의 뭔가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너란 직업에 대해서 조금 하신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실지. 제가 살면서 어디서 선생님 들으면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의사 선생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님자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존칭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가르치던 회원들 자체가 몸이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지만 성향이 많이 바뀌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존감이 낮으셨던 분들이 점점점 자신감이 넘쳐나고 막 예전엔 입지도 않았던 옷들 점점 노출도 심한 옷들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자신감도 회복하고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너무너무 정말 성취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뭐였죠? 그러면 형님은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미래가 좀 어떤지. AI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업에 대한 비전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죠? 앞에 분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시긴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봐봐요. 요즘에 유튜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리 많은 정보와 방법들을 알려줘도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거를 몸소 깨닫고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잡아주잖아요. 그 느낌 자체를. 그런 트레이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AI가 대신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형님은 과거 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셔서 또는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똑같이 하실 겁니까? 이 직업 나쁘지 않아요, 저는. 좋아요. 좋은데 좋은데 솔직히 힘들지. 힘들어. 쉽지 않아. 365일 중에서 한 340일은 매일같이 운동했었던 것 같아요. 형님이 몸이 안 좋았던 적이 없었죠? 뭐 물론 그 상태에서 지방이 많이 꼈을 때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자극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알려주다 보면은 사람들은 더 많이 못 느껴요. 왜냐면 지방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자극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일단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갑자기 형 질문지를 먼저 받았었는데 그걸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계속 이제 이 채널을 구독하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말을 맛있게 재밌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이교행 선수랑 저랑 생각이 비슷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남들을 가르쳐 주냐 이거지만 공부를 하시고 이론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은 너네가 그렇게 똥 빠지게 쇳덩이 들고 뭐 할 동안 나는 하나라도 더 알면서 지식으로 쌓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운동은 머리로 가르쳐지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약간 하이브리드예요.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뭔가 시작을 했지만 기능학적으로 조금 더 치중이 바뀌었거든요. 선수로서 길을 걸어왔던 분들이 하는 얘기와 아예 이론적으로 접근해갖고서 정통적인 체계를 받고 트레이닝적으로 했던 분들의 약간 얘기가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람의 몸에 맞춰서 신경학적 패턴이라든지 안전한 재활운동이라든지 안전한 범위로 갈 거야. 근데 보디빌딩은 조금 안전함을 포기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거, 그다음에 미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안전성을 좀 떨어지더라도 근육을 키우는데 극대화하게 할 거야 하는 이제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는 것도 저도 이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다들 염두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운동법이. 자, 인터뷰는 여기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형님한테 이제 힙 운동에 대한 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 해봐야 돼요.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운동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기 때문에 인터뷰는 여기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엠토크였습니다.